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되지. 예, 북한이 또 순항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발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안보 전문가이자 김종대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뭐 이렇게 개편한 뒤에는 또 처음 뵙습니다. 글쎄요, 새롭습니다. 예, 많이 바쁘시죠? 뭐 요즘 뭐 시중에 아이돌급 스케줄이라는 소문은 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뭐 그래도 좀 바쁜 편에 속하죠. 예, 아이고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 김건희 특별법이요. 특검법 뭐 총선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민주당 관계자 발언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표결하면 99% 부결이지만 총선 이후에 뭐 처리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 해라 그렇게 세게 얘기해놓고는 선거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안 낼 때 그렇게 광장에서 탄핵 안 내라 할 때 민주당이 했던 말이 뭡니까? 지금 발의하면 99% 부결되니. 그때도 99%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렇죠. 화가 나네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안 낼라 그러다가 광장에 이제 11월에 100만 시민이 모이자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탄핵안을 지금 내자고 했던 건 정의당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순간 이제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해가지고 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다가 급기야 시민이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사이에 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지금 이 지금도 김건희 마찬가지. 특검법 맞아요. 김건희 특검법 지금 중요한 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범들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공범 재판 끝나면 중단됐던 공소시효가 모든 그 주도자들이 다 같이 다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있는 40% 정도의 계좌에 연루가 돼 있는데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은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특검법이 필요한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만지작 지금 총선 그게 앞두고 최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아닙니까?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 그러니까요. 몇몇 독소조항 빼면은 받을 것처럼. 결국 그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민주당이 큰 착각에 빠진 게 예나 지금이나 이런 특검 전국으로 가고 거기서 어떤 그 광장의 맨 앞줄에 서서 외쳐야 될 때 항상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니까 결국 특검을 총선 이후로 이렇게 표결을 붙이자는 얘기인데 총선 이후에는 최상병 외압 의혹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더 커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 특검하고 이거 섞을 필요가 없어요. 최상병 외압 특검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특검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은 쟁점이 최상병 특검의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관여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관여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이 수사의 성격 자체가 이 구조를 하다가 사망한 그 최상병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건데 그걸 막았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거를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외압을 행사했던 사건이고. 그걸 심지어는 항명이라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외압이 실제 있었느냐만 밝혀지면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정당한 지시에 복종을 안 했다는 게 항명죄 아닙니까? 그런데 정당한 지시가 있었다니요.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수사단 보고사항 다 결재했고 1사단장 보직 해임 다 제가 했고 그런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걸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뒤집은 거에 저항했다는 게 항명이에요. 그럼 이 뒤집은 게 정상적으로 됐냐?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데 공수처가 느려 터진 거 하나는 또 아주 알아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진술도 다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특검으로 가는 게 순리고 당시에 용산의 대통령실이 8월 초에 어떤 외압을 행사해서 사건이 이 평지풍파를 이루게 됐는지 이 흐름을 진상규명을 안 하면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돼.
그러면은 저기 그 명품 뭐 수수다, 뭐 양평고속도로다, 주가 조작이다 하는 건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그렇죠. 이제 이거는 남편의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그 부부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가서 총선 이후는 또 이 문제를 짚어야 되는 민주당의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바라본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바로 처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재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또 일정을 밟아서 최상병 건을 처리하는 게 맞겠네요. 2월 중에만 하면 된다고 봐요.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는 게 맞냐? 이래가지고 거부해서 재의결에 지금 되게 됐는데 이해 충돌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헌법 소원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 난 이건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신중히 익혀서 좀 더 국민의 어떤 여론을 모아서 특검을 한번 재의결해보자. 이런 건 정치 과정이고 정무적 판단이라고 난 이해가 가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총선 때까지 김건희 이슈를 질질 끌면서 총선에 좀 더 유리하게 활용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 총선은 특검의 그 연대로 가야 되는 총선입니다. 이건 민주당의 선거도 아니고 정의당의 선거도 아니고 제3지대 선거도 아니고 모든 야당이 특검에 관해서 완벽한 공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정당 정파든 간에 다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이뤄낸 게 김건희 특검 국회 의결이고 그런 걸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 선거를 할 수 있는 핵심 의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사과 한마디 안 하고 특검도 거부하고 이런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난 이건 적절한 어떤 지향이라고 봐요.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총선 이후로 미룬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버리면 적전 분열 내지는 무장 해제 해가지고 야당 각자 도생 이 판으로 선거 치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역시 군사 전문가셔서 무장 해제. 저 손자병법을 열심히 읽으면 돼요. 자, 북한이요 주말에 순항 미사일 발사했는데 이거 이름도 어렵습니다.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이게 SLCM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의미가 뭐예요? SLCM이라는 걸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SLBM. 그러니까 Sea Launch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있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그게 이제 북극성 3호라 그래가지고 고체 연료 미사일로 해가지고 큼지막한 게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건 예전부터 북한이 열병식에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Sea Launching Cruise Missile. 크루즈? 밸러스틱 미사일이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순항 미사일이에요. 순항 미사일. 요게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모르는 분들이 많겠다. 저도 몰라요. 탄도는 정해진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정해진 예정된 탄도로 가는 거고 순항 미사일은 순항한다. 미사일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지형 지물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저고도로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좀 느리긴 하지만 문과로서는 너무 신기술인데요. 미사일이? 그렇죠. 느리긴 하지만은 대신 불규칙 궤도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탄도 계산해서 요격할 수가 없고 추격이 어렵겠네요. 요격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고도가 낮으니 레이더에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작고 빠르질 않아도 이게 더 위협적인 건데, 북한이 이걸 잠수함에서 쏜다. 이 뜻은 이제 SLCM,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다. 크루즈 미사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루즈 여객선 하면은 왜 섬 사이를 누비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걸 크루즈 여객선. 이렇게 비유하면은 무섭네요. 이렇게 좀 쉬울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화살 30일이라는 명칭이 붙은 시리즈인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요. 핵이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북한의 전술핵을 발사하는 투발 수단이 많아요. 뭐 탄도탄 지대지 미사일, 뭐 대구경 방사포 많은데 잠수함은 특별해. 쏘는 게 안 보여. 지대지 미사일은 어디선가? 그래도 쏘는 지점이 파악이 되는데 잠수함은 옆에서 쏘는지 뒤에서 쏘는지 어디서 쏘는지 몰라요 우선.
그리고 기습에능한 데다가 은밀하게 그러니까 생존성이 뛰어나죠. 한미가 그걸 갖다 잡아내려 그래도 네. 은밀하게 그 은닉해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쏘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 근데 그렇게 무서운데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핵까지 탑재할 수 있다. 야, 이거 무서운 거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심의 일착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쏜 장소가 신포입니다. 예. 거기가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도 이거 심상치 않다고 봤던 건 잠수함 발사 아니냐 이랬는데 때마침 이튿날 노동신문에서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 가서 예. 그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하는 걸 지도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관하고 그래서 핵 잠수함 이래가지고 사진을 다 보여줬어. 점검하고.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예.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런 걸 다 보면서 지금 외신에서 한반도 전쟁 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무서워요.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미사일 얘기를 계속 이제 매주마다 드리고 있는데 미사일 능력이 계속 진일보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일, 핵드론, 그러니까 북한식 주체 무기인데 다양한 이 공격 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새해 들어서 지금 7번째 무력 도발이에요. 그런데 뭐 유엔 결의를 위반하거나 이렇게 대놓고 선을 넘진 않는다. 그러니까 전략적 도발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도발하는 건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의 6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은 제재할 수단이 원래는 없어요. 네. 그런데 탄도 미사일은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요즘 유엔 안보리가 식물위원회예요. 아, 그래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뭐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합니까? 북한 문제 나오면은 중국,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 편들고 그러니까 몇 년째 개점 휴업이에요. 몇 년째 개점 휴업이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를 따지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 위배되는 거, 위배되지 않는 거 섞어가지고 다 해버려요, 북한은. 뒷배가 있으니까. 특히 러시아가 돕고 있잖아요. 아, 이거. 네,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핵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유엔이라든지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어떤 제재력 같은 것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죠. 미국도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는 한국 편 안 들고. 그러니까 더더욱 외교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특히 사이버 동행 훈련을 그렇게 비난을 해요. 이게 뭐 북한에서 뭐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번에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북한이 가상화폐를 통한 그 외화벌이를 하는 걸 차단하는 사이버 훈련을 한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중국 등지에 해커를 보내서 사이버 가상자산 탈취 뭐 이런 걸 한다는데 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 비트코인 같은 사이버 자산이 왜 그동안에 이렇게 전 세계에 풍미했느냐. 예. 탈취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탈중앙화된 화폐 자산이지만 예. 이게 복제가 된다거나 탈취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안 되고 안전자산이라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한 번도 무슨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이제는 정식 화폐가 아니라도 예.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안전자산이 된다. 이러니까 어쨌든 높아진 거예요. 원리는 맞아요. 몰라도 돼. 사실 범죄에서 대금으로 많이 지급된다. 이거는 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 그것도 안전한 거래라고 본 그래서.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랬는데 북한이 가상자산 화폐를 탈취한다. 이런 얘기를 일단 대부분 이제 퍼뜨려 놓은 상태에서 예. 그걸로 외화벌이를 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사이버 훈련을 해야 된다. 사이버 교란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버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남한을 정벌하겠다. 한미연합 훈련하면 거기가 정벌의 목표가 될 거다 하는데 이 사이버 훈련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 네. 그 외에 뭐 연합 훈련을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본하고 협력하는 가장 핵심 분야가 사이버 협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양국의 사이버 협력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건 실체가 명확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북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위협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우크라이나 말씀도 드렸고 무기 수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 최근에 중국의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등 그 중국 대표단이 북한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러가 밀착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북한 관리 들어간 거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북중러는 동맹은 아니지만 삼각관계에서 어느 두 쪽이 밀착하고 한쪽이 소외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게 그동안의 역사적 관성이자 맥락이다. 그런 면에서 그 중국이 그 북한에 굉장히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 게 많지가 않아요. 뭐 식량이나 에너지나. 네. 오히려 북한이 안 받아요. 전에 그 60만 톤 준비까지 했는데 북한이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돼 있고 에너지 문제가 호전돼 있는 거에 대해 중국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봅니다. 이게 러시아가 뒷배 역할을 해준 거야? 예.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던 거야?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중국이 여전히 지렛대를 갖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최선희 이제 외무상 만났는데, 이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주에는 저 러시아가 있었잖아요. 1월 중순에.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엔 또 중국 만난다는 거. 바쁘시네요. 예. 바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묶어서 반미 네트워크를 교두보를 갖고 싶은 거죠.